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국민대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포기하고 국민대회를 잘 마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민대회 때 일입니다. 제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트럭에 치이고 SUV 승용차가 제 아들을 밟고 지나간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새벽에 경찰관이 전화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병원에 달려갈 때에 울면서 갔습니다. 이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3번의 수술을 마치고 1년 6개월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후 아들은 바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어서 6개월가량을 또 재활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국민대회로 바쁘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제 아들이 국민대회 간사일을 2개월간 도와주었습니다. 2019년 그 뜨거운 여름에 열렸던 동성애 퀴어 축제반대 국민대회 때 제 아들은 간사일을 하면서 국민대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국민대회 기수단으로 참가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다리의 통증을 참아가면서 아버지의 자존심과 긍지인 국민대회 깃발을 들고 여자친구와 함께 그 아픈 다리를 절면서 퍼레이드 행렬 맨 앞에 서서 숭례문을 돌아 시청까지 퍼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리 통증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다른 청년에게 그 깃발을 인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고 그 아들이 1년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공식 활동을 국민대회 봉사와 기수단으로 참가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눈물을 훔치며 우리 아들이 국민대회 깃발을 들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민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그 누구도 제 아들의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월 동안 국민대회 준비를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회 일주일 남기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못하시면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수술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하자니 어머님 연세가 너무 많아서 수술도 걱정되고 수술 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고 상황을 전달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2016년도 국민대회 준비를 같이 했던 모 목사님에게 지금 어머님에 대한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고 국민대회 마지막 준비 과정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목 수술을 하셔서 교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목동 이대병원과 방배동 사무실을 오가면서 2017년도 국민대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 전 간경변으로 인해가지고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 마치도 못한 상태에서 혈관 수술을 마치고 며칠 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6개월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두 번째 혈관 시술을 하면서 터져버린 혈관 6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세 번째로 또 혈관 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병은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수요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의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읍소하면서 머리 숙여가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중독 예방의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함께 저와 일하시는 32분의 교수님들도 제 병을 모릅니다. 저는 제 병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국민대회를 8년 동안 하신 많은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저의 이런 사정을 거의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다시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되어서 퀴어 축제를 맡기 위해 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대회 사무총장은 무임봉사입니다. 2개월간 국민대회 일만 전념해야 하는 일이고 매우 전문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에 큰 지장을 줍니다. 저는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바쁜 때입니다.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지금 매주마다 150명에 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 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광림수도원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캠프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 법인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중독 예방 캠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었고 하려고 정말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회 때문에 이 일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대회는 저를 비롯해 우리 가족의 아픔과 상처가 함께 묻어 있어서 저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국민대회 믿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국민대회입니다. 순수성 잃지 않았고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지금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애쓰시고 싸우신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교수님들과 변호사님 모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지금 이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레인보우 리턴즈를 보고 국민대회를 아주 이상한 집단, 단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대회 준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대회를 바로 알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